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뭔가 폭등, 큰일 난다, 폭락. 아, 폭등 대 폭락이군요. 예. 아마 지금까지 부동산 논쟁이 있어가지고 폭락과 특정 시점을 정해서 6월을 정해가지고 폭등이다 폭락이다 이런 논쟁이 붙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폭락이 임박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최근에 6월 폭등론 폭락론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요즘에 기성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상에서 특히 그냥 굉장히 좀 치열하게 지금 여기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둘 중 하나는 정말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폭락론과 폭등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한번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거 저희가 저희 의견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장하는 거가 아니고 자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쭉 모아서 저희들이 자 과연 모든 판단의 몫은 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일종의 이제 요즘 유행하는 큐레이션이죠. 큐레이션. 예, 저희가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그들의 입장이 뭔지 이걸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 걸로. 자, 폭락론의 대표 스타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김현미 전 장관이 구독하는 유튜브 그렇죠. 부동산 유튜브로 유명합니다. 이제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2019년 2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라이트하우스가 자신네들의 어떤 대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한번 열렬한 보시죠. 팬들이 많죠. 예. 부동산 폭락 막을 수 없다. 집값 대폭락 완벽한 조건. 역대 최대의 부동산 폭락. 또 한 번 금리나 집값 폭락 본격화. 집 가지신 분들은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이 집값 폭락론을 논리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집값이 이제 일단 급등했기 때문에 실수요가 줄었다. 실수요가 없다. 없다. 더 이상 그다음에 첫 번째. 자, 두 번째. 세금 폭탄, 다주택자 규제. 예, 이건 실제로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가수요가 이제 붙기가 어렵다. 투자 수요가 붙기가 어렵다. 그렇죠. 세 번째. 곧 금리 인상이 올 것이다.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에서도 테이퍼링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적인 어떤 규제. 네. 그다음에 공급량이 지금 이제 입주량은 줄지만 공급량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고 정부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로 좀 저렴한 아파트들의 분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6월을 특정하는 이유가 뭐냐? 종부세가 인상이 그렇죠. 6월 1일부터 인상이 되죠. 양도세 중과세 시행이 이제 6월 1일부터 됐지 시행이 않습니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3주택자 같은 거 75%. 그렇죠. 최고 75% 세율. 그러면 이제 결국은 누가 사겠느냐? 그렇죠. 다주택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는 축소되고 투자 수요, 가수요는 차단됐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6월이다. 그게 바로 6월이다. 그래서 6월 폭락론들이 논자의 주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집값에 대해서 하락한다고 주장하는 게 구조적 요인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하여간 근본적 원인이다. 원인은 구조적 수요 축소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의 고령화, 감소, 사실이죠. 그다음에 기업의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이것도 2030들의 사실은 비정규직화. 그렇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위기. 사실은 저희도 어디 상가 가보면 빈상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좀 널려 있죠, 사실은. 그래서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 폭락론자들이 그냥 주장하는 건 아니다. 뭔가 구조적인 이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정치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폭락 특징 한번 보면 일단 또 살펴보시죠. 이분들이 건설업체, 중개업체,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6월 그 전으로 보면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지만 이분들은 언론에서 왜곡하는 거죠. 정보를 왜곡했다. 그다음에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뭔가 장사를 한다. 뭐 이런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건설업체는 미분양 아파트를 소화하기 위해서. 즉 이런 거죠. 또 다른 그게 공급 부족보다는 투기 수요. 투기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 이거는 사실은 김현미 장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투기 수요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시각 자체가 집값을 올리는 요인은 결국 투기적인 수요, 가수요다. 지금 그럼 사실은 정부와 폭락자의 시각이 상통하는 거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집을 언제 사냐 그러면 일단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게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기다리는 것도 투자다. 굳이 꼭지에 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독한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한국 경제 무너진다.
파산 시대 온다, 대붕괴 온다, 뭐 이런 굉장히 공포감을 네, 조성합니다. 공포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게 수치와 데이터, 굉장히 정치한 데이터들을 또 제시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로 외국에도 한국만 보면, 있는 게 아닙니까? 외국에도 예, 보면 예. don't buy a house.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다려라. 이렇게 된다, 떨어진다. 예. 그다음에 집값이 붕괴한다. 네. 그러네요. 여기는 또 버블이 2001년 네. 언제 2021년이게 2022년인가 보죠. 예. 한다. 퍼펙트 스톰. 예, 닥터 둠. 요즘 많이 나오죠. 네, 퍼펙트 퍼펙트 그러니까 스톰. 한때 유행이죠. 네. 닥터 둠. 예. 둠. 예. 뭐 망가지는데 왜 지금 집 살려고 하느냐. 미국에서도 예. 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라이트 하우스 보셨지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엘리엇 TV라고 TV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증권 전문가인데 예. 8년간 50%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분은 6월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6월 이후 집값 급등할 거라는 주장들이 나오지만 여름부터 곡소리 난다. 곡소리가 날 것이다 오히려. 그리고 아까 이분도 논리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증권 그거를 이용해서 이미 작년 12월부터 이미 뭐 집값이 이제 조정기에 꺾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김종갑의 경제부동산 이 양반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종갑님도 인기가 굉장히 좋은데 집값 대폭락 초일기 아파트 곧 난리 난다. 부동산 급추락 공포 현실로. 근데 이분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사이클을 보고 얘기하는 보고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부동산 폭락론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요즘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이지만 선대인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 잘 알고 있죠. 이 양반이 2008년 10월에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그때 상당히 이걸 내보면서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던 많이 팔렸고 이 양반이 그 이후로 우리 부동산 쪽에서 정말 대가로 통했죠. 어떻게 보면 한국판 닥터 둠이죠. 한국판 닥터 둠. 그때 이분이 근데 사실 따져보면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 미국에서 그래서 연쇄 부도가 났고 미국에서는 조정이 시작됐고 그렇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했습니다. 근데 2008년 10월에 이 책을 출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책을 쓰려면 한 1년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때 되면 고점 논란도 많았고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좀 부동산이 좀 위험하다는 그렇죠. 근데 그걸 이분이 뭐 어쨌든 했는데 이분의 논리가 아직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분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죠. 인구 구조 등 수치를 내세워 가지고 집값 전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논리라는 이제 게 이건가요? 지금부터 이분의 논리가 지금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시는 분하고 거의 바뀜이 없습니다. 일맥상통하다. 대한민국 그 당시에도 이제 2006년이 이제 2006년, 2007년 7년부터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만드는 투기 거품이다. 대한민국은 주택 공급 과잉 시대다. 투기 심리로 오른 집값, 투기 심리가 꺾이면 내린다. 금리 상승이 붙으면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 판돈을 댈 실탄이 없어져서 폭락할 것이다. 물량 들이붓기의 만류, 이기 신도시속. 물량 공급 폭탄. 공급 폭탄. 거품의 붕괴 규모는 거품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외환 직구 직후의 V자형 반등을 유지하라. 이때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의 부동산은 끝났다. 그 당시 실제로 리만 쇼크 이후에 가격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죠. 그때가 이제 MBA 정부가 이제 들어섰어요. 보금자리 그렇죠. 하고. 그래서 사실은 2010년경 임의료까지는 사실은 계속 이제 바닥권을 기고 있었죠. 또 도봉 박홍기 씨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어떻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이 제2의 선대인 해가지고 2018년에 리밸런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책이 나왔던 거죠. 근데 2019년부터 개인 부도가 시작된다. 그다음에 이분도 미디어에서 부동산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뭐 빚을 지게 한다. 신흥 금융 노예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빚을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하면 노후 문제 해결된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속아 넘어간 5060 세대의 파산이 시작된다. 뭐 이런 논리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뭐 주택시장 1차 폭락이 시작됐다. 서울 남부권에 들어오는 전월세 폭락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이분도 영향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라고 봐야 되나 이분도. 그런 분이 이분도 13만 이상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상당히 영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동산 버블론에 또 올라가 보면 더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아까 이제 선대인 씨가 있었지만은 그 선대인 씨보다 더 앞서서 주장했던 LG경제연구원이죠. 2003년입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가 가계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 가계 소득에 대한 주택 가격 비율이 7.9배로 선진국보다 높다. 국내 주택 보급률 200% 넘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 당시 버블이라는 건
논의 시작되기 전에 원조격입니다. 이분의 이때 나왔던 경제연구소의 논리를 쭉 보면 개인이 쓴 보고서니까 LG 네. 연구소의 입장은 아닌데 그렇죠. 예. 되게 그게 선대인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라이트하우스 계열. 라이트하우스 예. 계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그 부동산 폭락론의 어떤 그 흐름을 쭉 네. 정리를 네. 해보자면 네. 이런 정도로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값이 올라가면 굉장히 무주택자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집값은 떨어지고 안정되게 되는 당위론 정의감 아, 이런 게 굉장히 깔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폭락론에 매료되기가 쉽습니다. 아, 공포감을 조성하는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분들의 또 특징은 주가 상승은 그거는 정당한다. 좋은 건데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은 알다시피 집을 사고 자기가 여유 자금이 있어고 집을 살 수도 있고 주식을 주식 살 투자를 할 수도 수도 있죠. 예. 근데 왜 집에 투자하는 건 불로소득이고 주식에서 막 10배, 20배 되는 건 이거는 정당하냐. 뭐 이런 그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의 산물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주택을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값도 차별화되고 또 어떤 집은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차별화 현상이 또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 집값 상승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폭락론의 이제 아까 주장을 지금 네. 이런 어떤 이제 네. 조금 문제점이라고 네, 할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을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집값 상승이라는 게 한국에서만 지금 올라간 게 아니고 미국, 뉴질랜드, 뭐 독일 다 전 세계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네. 이거를 분석할 때 너무 한국적 특수성으로 해서 그쪽에만 이제 포커스를 네. 좀 이거 왜 좁혀서. 투기 수요다. 네. 그럼 뭐 미국에는 투기 수요가 없나요? 미국은 한국의 투기꾼들이 다 미국 가서 더 하지 않나요? 한국의 투기꾼들이 가서 미국에 그렇죠. 미국은 지금 사실은 규제도 주택에 관해서 이제 금융 규제도 약하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활동하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이제 유튜브 업계 부동산 상승론자들은 폭락자들은 무주택 킬링 전문가다. 예. 무주택을 위한 이게 사실 과학이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거꾸로 하면 돈을 번다. 집이 싼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야, 막 그렇죠. 이제. 예. 예. 폭락론자들 입장들도 또 있습니다. 네. 상승론자들은 유주택자를 위한 힐링 전문가냐 니들은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서 그 사람 네. 기분만 좋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집은 장기적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야 하는데 왜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그러면? 좋은 시점에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좀 왜 그러면 지금 안 떨어졌느냐? 예. 뭐 작년부터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미중 무역 전쟁, 코로나로 인한 금리가 이제 계속 이제 떨어지면서 저금리로 사실은, 가니까. 예, 그런 변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꼭 폭락론자만 비판하는 건 아니고 소개하는 건 아니고 우리 또 요즘엔 또 집값 폭등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폭등 내지는 쭉 상승론자들의 어떤 논리적 근거, 이론적 어떤 근거 내지는 주장. 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